심지어는 약간은 여러분들이 당혹스러울 수도 있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본질과 취지가 지금 망각됐다고 생각해요. 네. 상당히 변질됐죠. 이건 대통령이 국회 협의에서 양보를 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청문회라고 하는 정말 오픈 프로세스를 해보자. 네. 너희들의 동의 여부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건 좀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야. 그러면 자기가 인사검증을 잘 못한 부분에서 혹시라도 좀 드러나는 게 있다면 오케이, 당신들 덕분에 안 좋은 사람 걸러냈어. 이렇게 되는 정치적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야당은 무조건 물어뜯는 구조. 네. 언론은 여기다가 시장판을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낙마시키는 구조. 네. 이렇게 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거. 이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건 전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청문회가 불필요하냐? 그렇지 않죠. 청문회에서 진정한 능력, 문제점 발견하고 그중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들 있잖아.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받아주는 게 맞지. 강행이니 뭐니 이런 말 쓰지 말고. 안 그럴 거면은 뭐 굳이 뭐 청문회 왜 하나. 네. 그런데 이게 본말이 던져대다 보니 괜찮은 사람도 통과시켰다고 강행. 네. 안 괜찮은 사람은 그냥 대통령이 뭐든 내가 그냥 임명하면 돼. 그리고서 그냥 네. 이러니 청문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도덕성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도덕성이라는 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업무상 뭐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데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네. 지금도 보면 막 가족 건드리고 진짜 쓸데없는 막 몇 년 전 거 막 갖고 와가지고 공격하는 게 과연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 그 지점이 근데 사실 딱 무 자르듯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들은 아예 도덕성 따위는 내팽개 쳐놓고 있는데 그럼 우린 여기서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일할 사람을 뽑는데 근데 사회적인 통념에 위배되는 정도의 도덕적 결함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전 최소주의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밑은 통념상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만 아니라면 저는 그것은 일종의 뭐 요건적으로만 저는 보면 되는 거고 오히려 그것이 공격하기 좋잖아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진 일정 정도의 주관성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검증해야 될 정책 능력, 역량,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책적인 판단 부분, 그다음에 어쩌고 또 제일 중요한 건요. 대통령 중심적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책 비전이나 공약하고 이 장관이 이거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가장 적합하게 이념적으로든 능력적으로든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돼. 이거는 그냥 검증할 의도도 없었다는 듯이 검증할 시간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조국 전 장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한 게 도덕성 검증이란 말 좀 제발 쓰지 마. 그건 문제. 니들이 무슨 선과악을 판단하느냐. 사람이 선하고 악한지를 니들이 어떻게 아느냐. 언론같이 악한 존재들이 무슨 선을 판단하려고. 네. 똥물 뒤집어 쓰자고 하는 사람들이 똥물 많이 쓴 사람들이 똥물 조금 묻은 사람을 욕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검증이란 말 전 너무 불편해하고 굳이 말해서 윤리인데 윤리하고 도덕을 잘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못 하시니까 제가 월망강자를 제 걸 들었으면 구별하실 텐데. 네, 저는 그래서 이걸 직무 관련성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리고 청렴이라고 표현해. 청렴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청렴을 빈곤, 파버티하고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청렴함이라고 하는 건 그릇된 방법으로 불을 쌓아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야. 근데 청렴함에 사실 영어에 해당하는 원칙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제 원칙인데요. 이게 그 논란 프린서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영국의 공직자를 선임하는 7대 원칙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원칙인데 되게 괜찮은 원칙이에요. 첫 번째가 셀플리스니스야. 사심이 없어야 된다. 네. 근데 이거는 딴 얘기가 아니라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사익 추구하지 않고 공익 추구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익 추구형 인간이냐 사익 추구형 인간이냐 알아봐야 돼. 네. 공직을 하는 사람한테는. 중요하죠. 네. 굉장히 이게 두 번째하고 연결이 돼요. 이 청렴의 문제하고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조금이라도 공직 활동을 해왔거나 이런 과정에서 너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적이 없느냐. 또는 누군가한테 부당한 이득을 준 적이 없느냐. 이게 핵심이야. 이른바 도덕성 검증에서. 네. 그냥 단지 너 돈 많은 것 같아 적은 것 같아가 핵심이 아니라고. 그 단지 불법이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경찰인데 내가 예를 들면 어디 가가지고 술 처먹고 깽판 쳐놓고선 다른 경찰한테 나 잡아가지 말라라고 그 압박을 쓰면 이건 직무 관련인 거죠. 네.
최근에 또 예를 들어서 국정원 쪽에 좀 관심 많으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그 국정원장 독대 보고를 이렇게 차단하셨는데 이명박이 그냥 와가지고 다시 그 살리니까 또 막 원세훈이랑 해서 엄청 많은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물론 법과 제도만으로 저는 모든 걸 막을 수 있다 보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진우 의원 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뭐 7.5억을 가지고 있다. 네. 저는 이걸로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박탈감을 안길지언정 이걸로 그 사람의 천명성을 논하면 안 돼.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세금 포탈 문제. 네. 예, 증여세를 정당하게 내고 준 거냐 그렇지 않느냐. 예.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 증여세를 제대로 안 냈다? 이건 불법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직무 관련성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모든 공직자는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법꾸라지들이기 때문에 법을 이용해서 피할 구멍을 찾아가지고 했냐. 아니면 심지어 이거는 예를 들면 자기가 검사로서 재직하던 시절에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숨기거나 막아주거나 또는 뚫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실질적인 직무 관련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지 후배 빼주고 넣어주고 이렇게 한 게 바로 직무 관련성의 정확한 문제인 거예요. 불법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기 마누라, 에? 자기 장모 돈 버는데 도와준 거 아니야? 지 검사질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예. 이번에 특검에서 다 밝혀지겠지만 네. 이런 게 다 직무 관련성이죠. 그거는 직무 엄청 관련성이죠. 그냥 직무 관련성이 아니고 엄청 관련성. 직무 연락 관련성. 네.